happy, yeah. Smile, happy, smile, happy, smile, smile, smiley face. Smile, happy, smile, happy, yeah. Sm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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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miley face.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지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왜 이런 의상을 입었냐면요. 오늘은 이제 제천 시민축구단이 홈 경기, 이제 K4부 리그 17라운드 홈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직접 가서 제천 시민축구단을 갖다 응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촬영이 끝나자마자 저는 이제 종합운동장으로 가서 제천 시민축구단을 응원할 예정입니다. 지금 제천 시민축구단이 발족이 된 지 올해 처음 발족이 돼갖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너무 성적도 좋고 너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천에 좀 자랑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천 단양 시민 여러분들도 제천 시민축구단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좀 이것도 저는 사실 좀 굉장히 반대하는 법안인데요. 성과급을 이 현금이 아닌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당연히 이제 근로자들은 싫죠. 근로자들은 싫을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지역 화폐라는 거는 그 유통 기한도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사용처도 이렇게 한정돼 있어서 내가 어떤 걸 사고 싶어도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선택권이 굉장히 제한이 되거든요. 자본주의 그 사회에서 살고 있고, 자본주의에서는 이게 돈이 이렇게 도는데, 이 돈으로 모든 걸 지급하는 게 원칙인데, 항상 민주당은 좀 약간 뭐랄까, 이게 예외를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외를 자꾸 만들려고 하는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한 사실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그 뭐 경기도지사 시절, 뭐 성남시장 시절서부터 이 지역 화폐로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뭐 예전에 뭐 대선 기간에도 뭐 코나이라는 데가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정도면은 그 민주당하고 지역 화폐 업체하고 무슨 유착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성과급을 갖다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하면 제가 봤을 때 최종적인 승자, 그냥 위너는 지역 화폐 발행 업체거든요. 코나이 같은.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게 사실 이 지역 화폐를 성과급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이게 사실 자금 세탁의 용도로 쓰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져요. 이게 추적도 어렵고, 좀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게 사회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게 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 성과급으로 지급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역 간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동탄이나 이쪽은 삼성전자도 있고 영업이익이 많이 나는 회사가 있어요. 근데 그런 데서 성과급을 갖다 많이 지급하고 지역 화폐를 갖다가 이렇게 발행을 해서 성과급으로 줘요. 그러면 그 지역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제가 이제 저희 고향인 제천, 이 제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기업이 없거든요. 큰 기업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제천에서는 성과급을 지역 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고 해도 그 동탄이나 아니면 기업체가 많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굉장히 양이 적어지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게 지역 간 격차도 엄청나게 벌어질 수 있고요. 사실 이런 요인이 또 빈부격차도 이렇게 벌리는 요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대입니다, 일단. 지금 편집자가 이제 부실수사 논란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부실수사 논란이 아니에요. 이거는 부실수사라는 건 고의가 없어야 돼요. 나는 그러니까 조금 이렇게 뭘 해야 되는데 요걸 좀 덜한 거. 내가 이제 좀 뭐 게으르거나 내가 하기 싫거나 이래서 조금 덜한 걸 갖다가 부실수사라고 하지, 이거는 적극적으로 은폐를 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은폐수사 또는 뭐 증거인멸 또는 조작수사 이렇게 불러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 장윤기의 아버지가 모 경찰서의 경감으로 근무합니다. 근데 이제 근무 연수가 높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경찰서에서 굉장히 영향력이 있어요. 경감 정도면. 근데 이제 그 장윤기가 살인죄 범행을 저지르니까 장윤기의 아버지가 그 장윤기의 원룸을 가갖고 그 장윤기의 리얼돌, 그 다음에 휴대폰 등을 갖다 무단 폐기를 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경찰관들이 뭐 장윤기의 휴대폰을 제공하거나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경찰 단계에서는 그분이 이제 경감이고 수십 년 근무를 하셨다 보니까 이제 인적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성범죄 목적의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가 될 만한 케이블 타이를 이걸 갖다가 이제 압수를 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런 사실이 어떻게 밝혀졌냐면 저희가 지금은 이제 검수완박 이후로는 경찰이 수사를 하면은 검찰에 송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검찰이 좀 이게 수사가 부실하거나 이렇게 판단을 하면 본인들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가 있어요. 뭐 물론 경찰이 다시 보완 수사 요청을 할 수도 있고 검찰이 직접 보완 수사를 할 수도 있는데 이 문제는 이게 검찰의 보완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겁니다. 근데 지금 이게 논란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민주당에서는 지금 검찰의 보완 수사권도 완전히 없애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런 그 잘못된 경찰의 이 잘못된 어떻게 보면 비리 같은 게 검찰의 보완 수사에 의해서 밝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민들이 검찰의 보완 수사가 없어지면 경찰의 이런 부실 수사는 누가 통제를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한 거죠. 이 경찰이라는 집단이 사실은 지금까지 그 수사에 대해서 책임을 진 기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책임이 많을수록 사실은 도덕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경찰이 뭐 지금까지 뭐 수사든 어디든 그러니까 책임을 많이 지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도덕성도 낮고 사실은 위법이나 부정 비리를 저지른 그 빈도로 보면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이런 집단인데 여기에 대한 통제 장치가 하나도 없다라고 한다면 어떤 부정행위가 벌어질지는 사실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법조인들은 원래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우려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려했던 게 지금 이제 터져 나오고 특히 이제 그 장윤기라는 어떻게 보면 희대의 살인 사건을 저지른 이 사건에서 나타나서 이제 국민들에게 관심을 받게 된 건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민주당이 만들고 있는 제도는 정말 적합하지 않습니다. 지금 저는 사실 검수완박 당시부터 굉장히 그 반대를 했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조인들, 그러니까 정치 성향의 문제가 아니고요. 민주당을 지지하는 변호사들도 이 검수완박 때는 다 반대를 했었어요. 왜냐하면 수사라는 거는 준사법작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도의 법률적 지식이 필요합니다. 근데 사실 경찰이 수사에 전문성이 있느냐, 법적으로 전문성이 있냐 하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지금 예전에는 사법시험을 보고 진짜 정말 대학교 때도 법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사법시험을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에서 2년의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실무수도 받고 이러고 나서야 이제 저희가 첫 실무를 하게 됐었거든요. 실질적인 실무를. 그리고 지금 로스쿨도 예전보다는 그렇게 길진 않더라도 그래도 이제 대학교를 나오고 3년간의 로스쿨의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 시험을 합격하고 일정 부분 실무 수습을 거쳐서 이제 실무를 하게 돼 있는데 사실 경찰관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 경찰 공무원 시험을 보고 물론 이제 경찰대 나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법적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법적 지식이 없이 수사를 하는 것이 가능하냐 하면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수사가 엉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간단하게 저희가 뭐 사기, 횡령 이런 거가 빈번하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쉽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변호사들도 한 사건을 할 때마다 매일매일 공부를 해요. 그리고 검찰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법적 지식을, 그러니까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검사들이 굉장히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면서 매일매일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 그래서 기소를 한단 말이죠. 근데 사실 경찰이 그렇게 하겠냐라고 하면 할 것 같으십니까? 솔직히. 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기초가 탄탄해야 돼요. 그 리갈 마인드가 성립이 돼 있고 기초가 탄탄히 돼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고 판례를 봐야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알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경찰의 대부분은 그런 이제 기본적인 기초 지식이 없으세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에 와서 법을 공부를 시켜갖고 수사를 할 수 있을 정도의 법적 전문성을 갖춘다? 저는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피해자는 누구냐? 국민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잡을 수 있는, 정말 잡을 수 있는 그 나쁜 사람들을 못 잡게 되거나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기소가 되거나 이런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애초부터 이 검수완박 자체에 대해서 반대를 했었어요.
검찰이 진짜로 이제 민주당 쪽에서 제시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뭐 부정부패가 많고 뭐 정치에 개입을 해갖고 뭐 나쁜 짓을 많이 했다고 칩시다. 그래도 사실은 국민을 위해서라면 검사의 수사권을 납두고 이 검사가 자신의 권한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갖다가 통제하는 장치를 만들어 놨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민주당의 정책 방식은 항상 그래요. 얘네가 잘못했으니까 없애겠다. 얘네가 잘못했으니까 뺏겠다. 이거거든요. 그리고 얘네는 미우니까 뺏겠다. 이렇게 해버리면 이게 국민들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저는 사실 이거는 정말 조국 전 그 민정수석이 그때 검찰 개혁한다고 해서 뭐 검수완박 할 때부터 굉장히 문제가 예견이 돼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찰은 전문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수사의 기본, 법적 기본이 없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추기도 어려워요. 그리고 뭐 그걸 경험을 통해서도 이걸 뭐 이렇게 터득을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은요, 수사뿐만 아니라 치안 등 여러 가지 분야를 담당하고 있어요. 경찰이 수사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정말 여러 가지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럼 이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2년 있으면 보직이 변경돼서 다른 분야로 가버려요. 그럼 이 노하우가 쌓일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근데 이런 시스템을 두고서 이제 지금 뭐 1년도 안 돼갖고 바로 뭐 검사의 보안 수사권까지 없애고 경찰이 오로지 혼자서 수사를 한다? 저는 엄청난 국민들에게 피해가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방되고 나서 지금 70년이 넘게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었어요.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어서 지금의 제도가 이렇게 완비가 돼 있는 상태였잖아요. 그럼 70년 동안에 엄청난 시행착오를 거쳐서 완비된 제도를 숙고도 없이 단 한 1년도 안 돼갖고 법을 갖다 싹 바뀌면 부작용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뭐 법조인들이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지금 그때 개정된 형사법도 엉망이고 모순된 것도 엄청나게 많고 지금 뭐 급하게 만든 공수처, 그 공수처법도 엄청나게 많은 모순과 허점투성이에요. 근데 그것도 지금 아무도 안 건드려요. 그냥 그거 냅두고 이제는 보안 수사권까지 뺏겠다라고 하면 뭐 국민들이 마루탑니까? 아니 이런 정책 그냥 막 실시해 놓고 한번 해봐. 이것 때문에 피해보는 국민들은 누가 보상합니까? 저는 이런 마인드 자체가 진짜 저는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좋습니다. 경찰이 진짜 잘못됐다라고, 검찰이 진짜 잘못을 해봤다 지금까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바꾸면 안 되죠. 정말 전문가들 불러서 이 제도를 갖다 어떻게 정리하실 것인가 수년간의 연구와 토론을 하고 거기서 만들어진 집단 지성에 의해서 법이 제정이 되어야지 그나마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데 제가 이번에 특검을 하면서도 더 느낀 거예요. 특검 대응을 하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정치검찰이란 말은 특정 정치인들이 만든 프레임이지 실존하는 개념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 정치검찰이 자기네들이 정치하려고 그런 수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수사기관의 정치인들이 개입을 해갖고 그렇게 수사를 하는 거예요. 원래 수사라는 거는 진실을 발견해서 나쁜 놈들 처벌하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피해자들 구제하자는 건데 이게 수사에 정치가 개입하는 순간은 이게 진실 발견이 목적이 아니에요. 뭐 정적을 갖다가 제거한다거나 반대 정치 세력들을 숙청한다거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성과를 내야 되는 수사가 될 수밖에 없고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위법한 수사도 자행해야 되고 그 다음에 무리하게 기소도 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특검이 딱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묻고 싶어요. 아니 그렇게 정치검찰이 싫다고 하는데 정치적으로밖에 수사할 수밖에 없는 특검을 갖다가 지금 1년을 넘게 하고 있는지 이거 내로남불 아닌가요? 왜 맨날 과거의 적들하고 자기가 싸우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면 그걸 갖다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이거는 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자기네들 편한테는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하고 남의 편들 뭐 자기네들이 반대 세력 제거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고 이게 너무 내로남불이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이라도 다 백지화 했으면 좋겠어요. 다 백지화하고 검사가 수사권을 통제를 하고 관리를 하고 다만 이제 저도 검사의 그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좀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법적으로 그러니까 범위를 제한하고 뭐 이런 범죄는 할 수 있고 저런 범죄는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 이거보다는 실질적으로 검찰이 수사를 할 수 없는 구조를 만들어내면 되거든요. 직접 수사권을 갖다 축소할 수 있는 범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일본처럼 그러니까 검찰 수사관들을 갖다 대폭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 수사관들이 줄어드는 순간 직접 수사를 갖다가 거의 못해요. 그러면 이제 검찰의 인력이 없기 때문에 검찰은 불행이 되고 경찰이 팔과 다리가 돼갖고 유기적으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안도 있습니다. 근데 충분히 부작용 없이도 검찰을 견제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건소안박이든 보안소권 폐지는 그냥 미운 놈 목매달기 게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검찰이 미우니까 니네 없애겠다. 저는 참 이런 거 자체가 모든 게 다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바른 방향으로 다시 한번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